자, 교과서 밑줄을 그어봅시다. 불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불교가 성립됐다. 불교도들은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해탈을 목표로 명상과 교리 연구에 전념했다. 1세기경에는 부처와 보살의 자비로 중생이 구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승불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기원 전후에 화북 지역에 전해졌다. 강남 등지에는 육로뿐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불교는 사회 혼란이 거듭되던 이 후한 말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5호 16국 시대에는 유목민족 국가들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화북 지역에 확산되었다. 이 시기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승려들에 의해 불경이 한문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남북조 시대는 황제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찰과 거대한 불상이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석굴사원 그리고 황제를 닮은 불상 그리고 한반도에서 삼국은 고대 국가 체제 정비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고구려 소수리망이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법흥왕 때 공인을 한 거예요. 원효는 민중에게까지 불교를 퍼뜨리는데 요거 아미타시나 읽어 놓으세요. 일본 열도에서는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해졌다. 토착신앙하고 갈등이 처음엔 있었으나 결국 후족들의 보호 속에서 보급되었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나중에 대규모 사찰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불교의 토착화. 동아시아 불교는 토착화 과정에서 첫 번째 특징, 국가 불교의 성격을 지녔다. 왕실은 밑줄입니다. 군주가 곧 부처라는 논리로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를 안정시켰으며 화려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건립하여 군주의 권위와 신앙샘을 드러내고자 했다. 남북조 시대부터 건설하기 시작되었던 원강 롱먼석굴 그리고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국가 차원에서 대장경을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교단을 통제하기 위해 승려와 사찰을 관리하는 행정기구를 별도로 두고 스님이 되는 것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겠고 승려는 국가의 평안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 의례를 주관하고 국사나 왕사로서 왕의 자문을 담당하며 나라에 전쟁이 나면 승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국가불교의 사례예요. 지금 이것들 앞에 설명한 데 없었다고 해서 이거 뭐 그냥 넘기지 마라. 한번 쭉 봐야 돼. 여기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불교는 두 번째 두 번째 불교는 전통 사상이나 고유 신앙과 결합. 당대 유교의 주요 덕목인 이 부모 운중경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부모 운중경. 인도에 없던 새로운 경전으로 한반도와 일본 등지까지 보급됐다. 불교는 한반도에서는 산악신앙과 용신앙 같은 토착신앙과 결합. 그래서 고려에서는 산천이나 용을 섬기는 토속신앙과 불교를 결합한 팔간회가 국가 행사로 개최되기도 했다. 조선의 사찰에서는 산신각, 칠성각 아까 얘기했죠. 일본에서는 신토와 불교가 결합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하치만 신상. 부모운 충격 이런 것도 봐놓으세요. 원광석불, 대불 이런 것도. 불교 전래 초기에 일본인들은 부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불교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신토의 신들,
일본에 원래 있던 신들이 부처나 보살이 모습을 바꿔 나타낸 것이라는 신불스팝, 일본에 있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걸로 이어졌다. 자, 한 개 빠진 게 있네요. 3번 선종. 선종의 발달, 동아시아의 특징입니다. 일단 등장은 직관과 깨달음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불교의 흐름으로 등장합니다. 확산. 달마가 창시를 했고 신라말 호족들의 지원.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 시대. 이럴 때 유행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불교 문화의 확산. 불상, 불화, 탑 등의 불교 예술은 새로운 조형미와 기술의 결정체로서 각국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불상으로서는 석불을 비롯하여 청동의 금을 읽힌 금동불, 나무에 직접 조각하거나 나무 조각을 결합한 목불, 나무 틀에 진흙을 입힌 이불, 종이나 천을 이용한 건칠불 등 다양한 방식의 불상이 만들어졌다. 불상의 제작과 더불어 안료 등을 사용한 새로운 회화 기법이 동아시아 각지에 전파되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불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목판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신라의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일본의 백만탑 대란이경이 간행. 그리고 10세기에 송거란 금이 대장경을 만들고 고려에서는 8만 대장경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앞에 했던 거니까 그냥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대안탑, 이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는 거. 이거는 벽돌입니다. 벽돌탑.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이죠, 석탑. 그리고 일본은 나무로 만드는 목탑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 스님들. 승려들이 불교를 배우거나 불경을 구하려고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각국 간의 인적, 지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사찰은 국적을 초월한 공간으로 많은 사람이 교류하는 장소이자 지식을 전파하는 중심지였으며 승려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 국제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당나라의 현장은 인도에 유학하고 다수의 불경을 가지고 번역합니다. 이때 대당서역이라는 책이 제작되기도 했다. 현장의 왕래를 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신라의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 왕호천 축국전이란 책을 남깁니다. 그리고 쇼토쿠 태자는 고구려의 해자를 스승으로 모십니다. 당나라의 감지는 일본에 건너가 계율을 전했다. 신라의 의상, 일본의 앤니는 불교를 배우기 위해 당에 유학하기도 했습니다. 불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승려들은 한문으로 된 불경을 읽고 한자를 써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신라에서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로 표기하는 이두가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는 가나가 만들어졌다. 아까 얘기했던 편지가 이겁니다. 앤닌이라는 스님이 이 장보고 신라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귀하를 직접 본 적은 없으나 높은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들었기에 흠모하는 마음은 깊어만 간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세우신 이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에 고맙다 하면서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면은 강승해, 감진, 해초. 특히 감진하고 해초는 앞에 여기 나왔는데 강승해는
없어요. 이 강승에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사람, 그리고 오나라의 송건을 불교에 귀의시켰던 승려입니다. 중국 사람은 아니고 중앙아시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지는 당나라의 승려로 일본에 계속 실패해서 뭐 눈까지 멀었대요.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일본에 도착해서 계율을 전파했다. 해초는 신라의 승려인데 광저우를 건너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바닷길로 인도에 가서 당나라에 돌아왔다. 그래서 왕호천 축국전. 바닷길로 갔다는 것도 기억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바닷길 이용한 거. 해초는 바닷길로 인도에 다녀온 인물이다. 이때 갔다 온 책이 바로 왕호천축국전이다. 자, 오늘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잘 정리를 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